네, 남북주민 간의 소통과 공감,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북주민이 소통과 공감 왜 어려울까? 아까 같은 한민족이고, 그리고 그 같은 언어와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 어렵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 어렵다고 하고, 세 번째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런 차이 어렵다라고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의사소통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라고 하게 되면 70여 년이 지나면서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하지만 너무 달라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외래어가 어렵다. 한 분이 학부모가 학교를 보냈어요. 준비물을 해오라고 하는데 스케치북, 크레용, 콤파스, 호치키스. 어떻게 학용품에 한글이 거의 없어요. 준비물 준비시켜주는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우 문자, SNS와 관련된 언어를 쓰게 되면서 그 짧은 언어들 많잖아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한 학생이 저녁에 야자 있다. 야자가 뭐죠? 야간 수업 있다는 건데 북에서 온 친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제 집으로 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짧은 말이 어려운데, 이런 짧은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 막 의사소통을 했더니 갑자기 비읍비읍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비읍비읍. 비읍비읍 뭐지? 바보? 갑자기 왜 바보? 나중에 보니까 바보가 아니라 바이바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용어도 있고, 또 하나 남북한 간의 뜻이 달라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날 좀 어려워가지고 약간 급히 오느라 화장을 안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얼굴이 못 쓰게 된대요. 그래요. 얼굴이 못 쓰게 됐어요? 막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성한테 못 쓰게 됐다니.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화장하는데 막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못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게 북에서는 상당히 약간 좀 얼굴이 축나 보인다, 너무 안 돼 보인다. 이거 용어가 긍정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부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뜻이 달라진 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긍정이 있을 경우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긍정으로 보는데 그쪽은 부정이거나, 부정인데 긍정일 때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어 소통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우회적 표현과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둘이 만났어요. 만나더니 야,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연락이 안 와요. 이거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선을 보러 갔어요. 아니, 선이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팅 있잖아요. 대학생끼리 미팅 딱 갔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할게요. 기다린 거야. 내가 괜찮았나 보다. 우리 이제 만나야지. 연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왜 연락을 안 하죠? 연락을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나 연락 장 줄 거야. 그건 너무 매몰차잖아요. 못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연락 줄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북에서 온 친구들은 야, 한국 사람들은 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왜 이렇게 빈말이 많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당황을 하는 것은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한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어요. 우리는 직설적인 표현을 상당히 자제하고, 특히 윗사람의 경우는 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아니, 저번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걸 해도 된다고 해요? 왜 앞뒤가 다르세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안 해봤던 것들 할 때 턱 막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이런 만남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고 약간 꺼려하고 앞으로 이래도 될까, 이러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차이,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까요? 라고 할 때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중간에 말할 때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특히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투리가 심해서 막 빠르게 얘기하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떠죠? 예, 이렇게 했어. 그래서 갑자기 근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물었는데, 저 잘 이해 못했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다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그냥 꼬덕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대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니,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말 하나도 안 들었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소홀히 여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해가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물어보면서 대신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 우회적인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탈북민들의 솔직하고 직선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밥 한번 먹죠, 다음에 연락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말이면서 예의가 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을 배려를 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말해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에는 아예 완전 관계가 단절될 것을 아예 미리 차단해서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씨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웃음거리로 삼지 말고,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고 설명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멘토링이나 이럴 때 이제 자주 접하는 건데, 경제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의사소통 방식을 피한다고 하는 게, 한 번 식당 데려가요. 야, 고기 많이 먹어. 북에서 고기 못 먹어봤다며. 많이 먹어. 하고, 야, 너 게임 해봤냐? 컴퓨터 게임 해봤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북에 뭐 놀이시설이 있냐? 놀이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기 잘났다는 거 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 잘나서, 야, 잘 산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이것은 거리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있을 때에 어른들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면 대학을 가려고 입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여러 번 떨어졌어. 근데 모르고, 대학 어떻게 들어갔어? 실례잖아요. 약간 물어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취업하게 될 때 원서를 5번, 10번씩 냈는데 막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취업했어? 회사 들어갔어?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20에서 30대에서 40대로 가는 사람한테, 야, 너 남자친구 있냐? 너 결혼했어? 이것도 실례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에서 오신 분의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탈북가정에서 어려운 관계나 어떤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일 수 있다. 그럼 또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 어려워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집단주의인데 비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적인 특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가 한국 생활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하는데 선택이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많은지 힘들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직업 선택이 힘들다. 직장 배치해줬으면 좋겠대요. 직장, 왜냐면 북한에서는 직장 배치하거든요.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한 학생의 경우는 이제 힘겹게 해가지고 대학 선택도 힘든데 대학을 선택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수강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번도 북한에는 대학에 들어갈 때면 한 과가 있으면 한 반에서 고등학생처럼 한 교실에서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듣고 이제 이렇게 파는 방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강 신청을 한다는데 이게 뭐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필수 과목은 뭔지,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컴퓨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도 빠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을 성공했어요. 수강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 과목의 점수를 안 주기로 정말 소문나게 짠 그 과목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했으니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와, 한국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책임, 선택과 책임의 이야기라고.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주의와 사생활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났는데 이제 수업은 들어갔어요. 수업에서 웬 영어가 많은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래어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필기를 하는데 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그나마 필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한 친구한테 필기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 모르는데 필기 노트 좀 빌려줄래? 생각해보세요. 노트 빌려달라. 여기 그냥 쓱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 한국의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노트라고 하는 건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결과물을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쓱 주기보다는 약간 부담을 느끼고 이거 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생활 존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는 한 친구의 경우는 딱 만나자마자 어디 취업을 했대요. 아르바이트 한대요. 너 아르바이트해서 얼마 벌어? 그거까지는 이제 가격이 얼마인데니까 얘기해줘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 얼마야? 우리한테는 어떠지? 너 직장 들어오기 때문에 야 월급 얼마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월급 얼마야? 가족 간에도 월급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북에 있어서는 이 직장 생활이 거의 비슷하고 노동자나 아니면 교수나 이 월급 자체가 비슷한 약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물어볼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과 직장생활은 북한에서의 공동생활은 뭐 생활총괄을 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하지만 우리 아파트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들. 그리고 뭘까 북에선 담배를 많이 피워 남성들이 이렇게 담배 필 때 이제 조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법, 제도,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게 북에서는 이제 이 은행에다 저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저축을 했는데 갑자기 화폐제도 개혁을 하면서 결국 가격이 완전히 그냥 돈이 쓰레기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 신용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한 사례를 들게 되면 250만 원을 우리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250만 원을 준다. 그래서 250만 원을 주는 줄 알고 한 달 후에 딱 월급을 받았는데 2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230만 원을 준다더니 내가 탈북민이라고 20만 원을 이걸 사기친 거야? 근데 20만 원 왜 줄어들었죠? 예, 세금을 떼잖아요. 여기에 뭐 고용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이런 걸 떼는데 북에서는 그런 세금을 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뗀 경험이 없어서 이러한 갈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까요? 개인주의의 의미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정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랬어요. 사생활 존중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걸 실례다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저는 월급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걸 10번도 더 했다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대. 근데 여태까지도 이게 신뢰가 된다는 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월급이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500만 원, 600만 원 편차가 있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가치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늠하는 거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탈북민을 또 하나의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뭔가 남한문해로 안내하게 하면서 노트를 빌려줄 때 물어볼 때는 나는 정말 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럴 경우에 옆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특히 이제 한국민들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분들에게 곧바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정한 사건, 예를 천안함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북한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의식이 바로 탈북민한테 전이가 돼서 야 너희들 북한 사람 왜 그래? 아니 이 친구를 보고 탈북민 보고 야 너희들 북한 사람 왜 그래? 여긴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 표현은 너희들 북한 사람 왜 이래? 이거를 이제 북한 사람과 탈북민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소수 탈북민의 일탈을 전체 탈북민으로 이제 할 때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만났어요. 우리 남북 친구들이. 그래서 막 싸웠어.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청소년끼리 만나서 싸웠어요. 그럼 야 쟤네들은 왜 싸워? 참 어린애들의 성깔이 있기는 싸우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야 쟤 북한에서 와서 저래. 북한에서 와서 저렇게 싸움 잘해.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모든 생활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큰 짐을 얹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요. 나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행동으로 보지 않고 얘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행동, 자기 하나의 말 표현이 북한 사람 전체를 대변한다는 거야. 탈북민 전체를 대변할 때 난 너무 무겁다. 나의 이 짐이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그들에게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탈북민 스스로도 위축감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축감은 뭐냐면 내가 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보다 못하겠지. 그래서 자기 발표 잘하는데도 발표 안 해요. 자기 잘하는 장기가 있는데도 장기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탈북민, 이제 취업 원서를 냈어요. 내가 거기 소속란에 북한 출신 내지 나의 고향이 양강도 이렇게 쓰면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서 나를 안 뽑아주지 않을까? 탈북민이라서 이러한 그 위축감을 가지고 원서에 그 출신을 적지를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이럴 경우 상당히 그 위축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분들도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더 많이 시킬 때가 있잖아요. 일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는 똑같이 시켰어요. 남북 상관 똑같이 시켰어요. 근데 야, 나 탈북민이라서 일 더 많이 시켜.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시킨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진급하거나 이렇게 시험 성적을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똑같이 성적을 줬어요. 딱 받고 난 다음에 야, 나 탈북민이기 때문에 나 점수 낮게 줬어. 라고 생각하고 가서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편견과 위축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북민 개개인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고 또 일부의 고정관념을 전체로 이렇게 일반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두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지원단체의 경우에는 주변 한국 사람들의 지지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방을 성찰해주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딱 한 분의 질문 받고 또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한 분 질문.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어떤 그런 소통과 통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두 번째는 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 본인의 그 의견,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번 건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정착 환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너희만 변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상호 소통과 공감과 관련된 교육들은 학교 안에서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하나재단은 이렇게 정착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께서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남북하나재단에서 남북 소통 이야기라고 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 시민단체에서 와서 이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거나 추천해줘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